이제 살아나시고 일어납시다. 시작합시다. 시작. 자, 이제 응용 간단하게 할게요. 응용.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죠? 파이팅. 그죠? 시작합시다. 계속 그러니까 그 기본 내용을 하고 갑폭수에 대한 걸 했는데, 그러니까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나눗셈이랑 조합.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첫 번째는 이게 되는 거. 순서가 결정돼 있어. 이미 결정돼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순서가 결정. 그래서 약간 조합하고 약간 좀 겹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약간 이걸 같이 배웠을 때 좀 헷갈려하긴 했는데, 여튼간 자, 순서가 결정된 배열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하면 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같은 것으로 취급.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였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A, B, C, D가 있다고 쳤어요. A, B, C, D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C가 D보다 앞에 온다. 앞에 오도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차피 이미 얘가 무조건 D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순서 자체가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 한다라고 생각하면 C와 D를 같은 것으로 바꾼다. 같은 것. 이렇게 바꾸는 거지. 같은 거. 그러면은 A, B, C,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C는 그냥 C라고 쓰면 되고 뒤에 있는 C는 D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나열을 시켜. 그럼 만약에 뭐 C, A, C, E, B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C라고 주시면 되고 뒤에 거는 D라고 주신다는 거죠. 돼요? 그냥 같은 것으로 놓고 풀면 문제가 풀리니까 크게 뭐 이제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 어쨌든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같은 것으로 취급하시면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뭐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이쪽은 최단 경로.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신 같은 경우는 최단 경로가 어떻게 보면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조잡하게도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첫 번째 이렇게 있고 케이스가 두 번째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일반적인 형태 있죠. 일반적인 형태. 제약이 별로 없는 형태. 제약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럴 때 얘를 가지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수면으로 풀어주면 돼요. 기준은 이거야. 근데 자, 어제 늦게 잤니? 아니에요? 자, 파이팅. 무슨 학교라 그랬죠? 아, 맞다. 너 혹시 무슨 학교인지 물어봐도 돼요? 네? 서울.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야, 근데 지금쯤, 지금 잘 때죠? 일단, 점심시간 때쯤은 일어나잖아. 오늘 반찬 뭐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치? 자, 여기서 급식 먹는 거죠? 급식 괜찮니? 아니. 한 몇 년 이렇게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애들이 방학 때마다 보면 퐁당퐁당으로 맛있는 게 나오는데, 뭔가 점심이 괜찮으면 저녁이 맛이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대. 그래가지고 난 그런 줄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거. 자, 어쨌든 아직 점심이 되려면 살짝 남았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파이팅. 제약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마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이제 그런 쪽은 이쪽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 내신을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 내신을 본다고 쳤을 때는 뭐냐면, 약간 이게 어떤 제약이 있을 때야. 어떤 제약적인 조건이 많을 때, 혹은
혹은 뭐 제한 조건이 있을 때 그때는 가포순으로 풀긴 좀 짜증나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합의 법칙. 그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갔을 때 일반적인 직사각형의 어떤 형태를 본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로가 있으면 보통은 아마 그냥 그 수능 같은 걸 따지면 그냥 보통 그냥 이 정도만 준비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뭐 이게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A에서부터 뭐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해라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단 경로니까 뭐 갑자기 뒤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러진 않다는 얘기야. 그럼 오로지 갈 수 있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면 위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 아니면 위쪽. 그럼 걔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뭐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위쪽으로 가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위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그럼 결론은 어떤 경로로 가든지 간에 최단 경로로 갈 거면 이쪽은 오른쪽으로 4번 가야 되고 오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도 4번 가야 돼. 위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근데 얘를 배열하는 거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위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있는 8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러면 8개니까 전체 8개. 네. 하나, 둘, 셋, 넷. 5번이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오른쪽이 5번, 위쪽이 4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9팩이 되겠죠. 그죠? 처음부터 잘 쓰고 해요. 그러니까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좀 지나면 애들이 나를 되게 그런 거 있잖아. 장난치고 싶어 해요. 막 이렇게 막 날 놀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지? 내가 계산 되게 잘 틀리거든요. 이렇게 내가 계산 되게 못해. 그래가지고 계산 틀리면 가만히 있어. 약간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 의심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틀리면 좀 얘기해주면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다 틀렸는데요? 이러는 거야. 다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야 계산 니네 하면 안 돼. 안 된대. 내가 잘 모르겠대요. 자, 하여튼간 감사합니다. 자, 9팩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5팩하고 이쪽에는 4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합의 법칙은 뭐냐라고 생각.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은 뭐 똑같은 걸로 따진다고 치면 이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합의 법칙은 아까 내가 합이라는 거는 이거였단 말이야. 분류가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분류. 더하는 거. 자,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쓱 가요. 그래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을 때 자, 그냥 이거 할 줄 알면 돼요. 자, 이쪽으로 가는 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은 한 가지씩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 가지씩. 돼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점에서 여기서 오는 것밖에 없어요. 얘도 이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고 얘도 이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그럼 이제 이 점은 뭐냐면 여기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은 2가지가 있는 거죠.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오는 거랑 해서 이쪽은 얘는 한 가지, 2가지니까 3가지 더해주는 거죠.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건 4. 얘는 5. 이쪽은 여기 3이 되고 이쪽은 6이 되고 10이 되고 15가 되고 이쪽은 4가 되고 더해주니까 10이 되고 35 그 다음에 5가 되고 15가 되고 35가 되고 70 이렇게 하면 끝나. 이렇게 하면 끝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뭐 크게 뭐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뭐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제약이 있을 때는 이렇게 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제약이 없을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있을 때 이렇게 막 풀려고 보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얘는 대놓고 세는 게 빠르다는 이야기야. 돼요? 그죠? 그럼 그 대놓고 세는 게 빠른 문제가 뭐냐? 여기 있어요. 자, 그 책을 펴보세요. 책에 그 어디야? 그 4번 있죠?
3번하고 4번을 좀 볼게요. 3번하고 4번. 3번하고 4번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년에 관한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3번. 쓱. 이렇게.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 지점을 지나 B 지점으로 간다. 이지해요. 되게 이지해요. 이거 너무 쉬워. 자, 이렇게, 저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저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요. 상관없게 하죠. A, 그 다음 P, B. 이제 이렇게 가서 A에서 P로 가서 P에 가서 B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쓰는 것보다 이게 빠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를 나 그냥 A라고 할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 A, 이렇게 A, 오른쪽 가는 거 A고 위쪽 가는 걸 B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가는 거죠.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거죠. 돼요? 그럼 A에서 P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2번 가고 위쪽으로 2번 가는 거기 때문에 A, A, B, B를 나열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4팩 나누기 2팩 곱하기 2팩입니다. 돼요? 그죠? 이거야? 그럼 P에서 또 B로 또 가야 돼. 5, 5, 5, B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얘는 자, A가 이렇게 3번이 있고 B가 이렇게 1번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 4팩 나누기 3팩이라고 쓰면 돼요. 그치?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얘네 둘을 연결하는 방법은 야 A에서 P로 가서 끝나면 돼요. 실종신고 되는 거야. 그죠? 하나지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거냐? 곱하기로 연결할 거란 얘기죠. 돼요? 이거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제일 빨라요. 뭐 굳이 이거를 뭐 합의 법칙 1, 1, 1 이렇게 해가지고 2하고 3하고 여기는 3하고 6 이렇게 하겠지. 그 다음 그럼 6, 6, 6 이렇게 하고 여기 6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12, 여기는 18, 여기 24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얘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하는 방법은 여러 개인데 그냥 이렇게 어떤 제약 조건이 없을 땐 이렇게 푸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다. 돼요? 그러면 오른쪽 거 풀어봐요. 4번. 진짜 그 고전의 문제거든요. 4번. 근데 이게 아직도 내신에 가끔 나와요. 뭐 무조건 내신에 나온다고 생각하긴 좀 그런데 얘는 나올 때도 있어. 내신에. 그러니까 내신용 문제긴 한데 근데 어쨌든 약간 합의 법칙에 대한 거를 연습하기는 나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풀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뭐 좀 풀어보고 싶은 게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 더 달라고 하시면 문제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해설도 다 달려있고 있고 이 책도 해설 있거든요. 해설 웬만큼 다 들어있거든. 해설 있는 거. 근데 그냥 그거 하면 3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거니까 만약에 뭐 해설지나 그런 거 좀 필요하다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여기에 관한 거는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기억. 그러니까 이런 게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테마긴 한데, 그러니까 뭐 수능이나 그런 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구질구질해요. 그죠?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는데, 2004년에 뭐 하고 있었니? 우주 언제였니? 2004년. 2004년에 몇 살이었어요? 2005년생이에요? 와씨, 와씨 어떡해. 2005년? 와, 2004년에는 그거네. 슬프다. 2005년에 뭐 하고 있었지? 자, PQ를 지날 때, 그러니까 이건 약간 바뀔 수 있어요. PQ를 지날 때 직진 또는 우회전은 직진이나 또는 우회전은 가능. 근데 이쪽은 좌회전이 안 돼요. 좌X.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는 방법을 구해라라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뭘 해가지고 PQ에서 이걸 가기로 해서 저런 식으로 해서 뭐 가토수 이걸로 쓰기는 좀 너무 애매해.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죠? 그럼 여기도 두 가지 맞고요. 이쪽 세 가지 맞고. 근데 뭔가 약간 이쪽이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쪽이 애매해. 그러면 이제 여기랑 여기에서 뭔가가 좀 이제 이게 좀 바뀌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여기는 세 가지로 갈 수는 있거든요. 세 가지가 돼. 이쪽에 모이는 건 되는데 여기도 이제 네 가지는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은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점하고 가는 게 이 점 쪽이니까 피해서 가는 게, 그럼 여기 두 개를 가지고 신경을 쓰시면 돼요. 돼요?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원래 합의 법칙이 될 거면 이쪽 한 개랑 이쪽 세 개를 더해서 네 개가 돼야 된단 말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오는 한 개가 있어요.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직진은 돼요. 직진은 된다며. 그죠? 근데 이쪽에서 무슨 회전은 안 되는 거야? 좌회전 안 돼. 이거 좌회전인지 알겠죠?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가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게 좌회전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왜 지구력 같은 느낌이네? 여기 왼쪽 이렇게 이쪽 가는 거 안 된다는 이야기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가 오는 거는 되는데 이쪽에서 한 개 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돼요? 그래서 이쪽 되는 게 여기로 두 개 오고 이쪽에서 한 개 오니까 여기는 세 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돼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내신에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난 수능 난 정식 파이터다. 그러면 그럼 확률이 떨어져요. 근데 이해는 할 줄 아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가는 게. 그죠? 별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여기서 세 가지 오는 거랑 이쪽에서 세 개가 와서 여섯 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쪽 세 개 오는 건 괜찮은데 이쪽에서 오는 걸 따질 때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직진해서 오는 거는 괜찮고 이렇게 우회전해서 오는 것도 괜찮네? 그럼 다 괜찮은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다 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세 가지 이렇게 다 되는 거죠. 돼요? 여기 여기까지. 됐어. 이제 이쪽은 됐어. P는 됐고. 그래서 뭐 Q도 똑같겠지 뭐. 그럼 여기 이렇게 되면 이쪽에 오는 거는 여섯 가지는 되는 거야. 여섯 가지 여기 이렇게 여섯 가지는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좌회전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오는 거랑 저렇게 오는 거밖에 안 돼서 7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 되겠지. 이렇게 되고 우회전 되고 여기는 원래 되고. 그러면은 3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쪽은 5가 된다. 돼요? 그럼 이제 끝났어.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은 이렇게 돼서 다시 여기 5가지, 1가지, 6가지, 7가지, 5가지, 12가지, 여기 9가지고 이쪽 16가지고 이쪽은 18가지, 28가지. 그러면 40.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너네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거지같이.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딱
정하는 거야. 딱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약에 푼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 나오면 케이스 1일 거예요. 갓포순을 가는 게 제일 빨라. 그리고 이딴 것들은 그렇게까지 짜증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다른 거 낼 게 많기 때문에 합통에서. 근데 만약에 내신을 준비한다? 그럼 보통 제약 조건이 많은 게 나올 거고요. 제약 조건이 많은 게 나오면 그냥 이런 식으로 갓포순으로 접근하기 너무 분류할 게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합의 법칙으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라고 애들이 물어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죠? 자, 그다음 또 자주 나오는 게 5번이 되게 자주 나오고 5번 같은 쉽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을 잘 모르면 좀 헷갈려요, 처음에는. 5번. 자, 5번 봅시다. 기억. 5번. 5번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3개 과목에 각각 2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6개의 과제가 있는데 각 과목의 과제는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만 수 1을 쓰고 그 다음 수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결정이 돼 있는 거야. 순서가 결정이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국어 A, 수학 A, 국어 B, 영어 A, 영어 A, 수학 B의 순서로 과제를 제출할게요. 자 그랬을 때 6개의 과제를 제출할 때 제출 순서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 순서를 결정한대? 그럼 이거지 뭐. 아니 뭐야 국어 있고 수학 있고 영어 있어요. 그럼 국어 2개, 수학 2개, 영어 2개 이렇게 있네? 순서가 결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란 이야기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나열하기만 하면 국수, 영영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자 이렇게 돼요? 이런 느낌. 그럼 얘는 앞에 있는 건 A고 뒤에 있는 국어는 B야. 앞에 있는 수학은 A고 뒤에 있는 수학은 B고 A 이렇게 쓰면 되니까. 돼요? 그럼 국어 2개, 수학 2개, 영어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6팩 나누기 2팩 하면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형태들을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얘를 많이 좀 접해봐서 이런 어떤 형태들을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순서가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조합의 형태로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열을 가지고 보는 게 조금 우리한테는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요. 1번. 아 그래 2005년이다. 오씨. 자 2005년이야. 자 니네 태어났을 때 잠깐만 6월이잖아. 아니야? 자 어느 건물에는 2005년 내가 몇 살이냐? 끔찍해. 심지어 2005년이 20살이 넘었다는 게 끔찍해. 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넘었나? 모르겠다.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 자리가 0과 1로 이루어진 8자리 문자열의 보안 카드를 이용하고 있대요. 자 보안 카드 8자리 문자열에 1의 개수가 5개거나 1의 개수가 5개거나 또는 저기 합해 그지 분류 그다음에 문자열의 처음 4자리가 이쪽은 0110 이러면 자 이쪽은 건물에 출입할 수 있대요. 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보안 카드의 총 개수. 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저거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에서 5개래. 근데 얘는 다행인 게 어차피 1 아니면 0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8자리. 그럼 1의 개수가 5개라는 건 이분법적이라니까? 사람이 8명이 지나가. 그죠? 8명이 지나가는데 남자가 5명. 여자 몇 명이에요? 영은 들어올게. 야, 그러면은 8팩 나누기 5팩 3팩. 야, 그래도 자 오늘 잘 배웠다. 여러분들 딱 봐요. 그다음에 이제 또는이야. 또는은 저기 얼굴 길쭉한 놈이 자 이렇게 또는은 더하라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애들 처음에 딱 나보고 처음에 보통 웃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그걸 오늘은 다행히 안 웃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제일 짜증났던 건 그게 있어요. 나를 볼 때 좀 무서워.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봤니? 그 열받을 필요 없어요. 예전에 한창 이휘재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그제 갑자기 이게 한 5년 전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얘가 그 어떤 래퍼 닮았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랩을 싫어하는데 근데 또 래퍼를 잘 몰랐거든요. 블랙넛이라고 그때 걔를 닮았대. 쳐봤거든 내가. 화가 나더라고. 장난하는 건가? 이랬거든. 근데 내가 최근에 미용실에 그러니까 머리를 하러 갔거든. 머리 자르러 갔는데 머리 감겨주는 애가 갑자기 나한테 블랙넛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봤네. 5년 뒤에 또 들은 거잖아. 우선 거기서 1차 빡침. 근데 갑자기 약간 나의 빡침을 감지했는지 좋은 뜻으로 닮았다는 거야. 야 도대체 좋은 뜻으로 닮았다는 게 뭐야? 장난하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그래서 보통 애들이 만약에 날 보고 웃는다. 아 연예인 닮은 거구나. 이런 생각 딱 했거든요. 오늘은 딱히 그런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얼굴 길쭉한 놈 그죠? 그럼 처음 네 자리가 0, 1, 1, 0이래.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 중복 수녀라고도 약간 연관되는 거긴 한데 이제 그거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냥 이렇게 딱 돼서 그냥 한번 가보자. 여기 저기 여기 저기니까 이쪽 두 가지, 이쪽 두 가지, 이쪽 두 가지, 그냥 이쪽 두 가지. 그렇죠? 왜냐면 여기 0, 1 올 수 있고 0, 1 올 수 있고 0, 1 올 수 있고 0, 1 올 수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중복 수녀이긴 한데 그냥 그러면 2의 4제곱이라고 쓰고 깜찍하게 갔다가 깜찍하게 틀리는 거죠. 망함의 초고수 증표를 달려가서 친구들을 기다리는 거지. 얘들아 어서 와라.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어. 이렇게 해서 다 나누고 뭐하고 다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냥 더하라는 건 합의 법칙이라는 건 분류가 될 때요. 분류. 섞이는 게 없을 때거든요. 섞이는 게 없을 때. 근데 빼는 걸 언제 쓴다고 했냐면 겹치는 게 있을 때요. 처음 네 자리가 0일 0이거든요. 그럼 1의 개수가 지금 몇 개 있냐면 지금 5개인데 그 중에 2개를 쓴 거야. 돼요? 그럼 이 경우의 수 중에서 그다음 이 경우의 수 중에서 뭐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냐면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를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하면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야. 돼요? 그럴 때는 뭐 하면 돼? 빼요 제발. 마이너스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 2개 있으니까 그럼 이쪽은 1, 3개 0 이거 가지겠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면은 여기 1이 5개가 되면서 0도 3개가 되면서 그리고 처음 네 자리가 0, 1, 1, 0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거 4개니까 4패 같은 거 3개 있으니까 3패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게 뭐냐면 경우의 수는 그거 알아요? 일반적으로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잖아. 만약에 답이 21이야. 내가 세는데 20개야. 틀린 거잖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생각보다 경우의 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관식의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면 객관식은 그래도 약간 그게 기회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20이 나왔어. 근데 오씨 여기서 다행이야. 엄청 착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선지를 구성했어. 그럼 당연히 이건가 보다라고 찍을 거 아니야. 그럼 맞는 거야. 근데 주관식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해야 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형태로 그래서 덧셈, 그다음에 뺄셈, 나눗셈에 관한 형태들을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연습할 때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연습할 때. 시험 보는데 연구하면 그치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럴 수 없잖아. 갑자기 5분 남았습니다 이러면은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할 때 연구를 다 해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까라는 걸 좀 해봐야 그래야지 약간 좀 쉬운 방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좋은 거는 7번이야. 생각보다 내가 그러니까 고3 애들도 되게 합숙 많이 했었거든. 문과 한동안 많이 해가지고 근데 7번을 되게 애들이 잘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9번이라는 거는 준킬러급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한두 문제씩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7번이었어요. 그래서 7번도 한번 생각해 풀어보세요. 7번. 그래서 어떤 순서가 그냥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게 되게 잘 나올 거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거의 그냥 분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같은 게 나온다, 같은 게 안 나온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7번 한번 풀어보세요. 7번 풀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되게 잘 나올걸 이거? 이거 내신에도 이거는 되게 잘 나와요. 이건 되게 좋은 문제인 건데. 아니 사실 근데 언어를 못해서 틀린 애들도 있어요. 이 말뜻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풀어봅시다. 만약에 난 천재다, 난 안다, 그럼 그냥 푸시면 되고, 난 잘 모르겠다, 그럼 푸시면 돼요. 그냥 선택권을 다 드릴게요. 자, 어차피 계속 녹화해서 올릴 거니까 그거 좀 보셔도 되니까. 자, 여기 1, 2, 3, 4, 5, 6 중복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한대. 중복 허락해서가 뭐? 뭔가 중복 수열 느낌도 날 수도 있긴 한데 뭐 하여튼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자, 1렬로 나열을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홀수야. 홀수? 홀수는 그러면 1하고 3하고 5인데 1, 4, 5라는 건 아예 선택을 안 하든가 한 번만 선택해야 돼. 한 번만. 딱 한 개만. 아예 안 하든가 만약에 1을 선택할 거면 1을 하나만 쓸 수 있고 3 선택할 거면 3을 하나만 쓸 수 있고 5를 선택할 거면 5를 하나만 쓸 수 있다는 거야. 돼요? 안 되면 말씀하세요. 너만 안다, 그지? 나는 지금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있거든요. 나만 이해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꼭 말씀하세요. 맨날 얘기하면 해치잖아요. 자, 고객님들. 자, 갑시다. 다음 두 번째. 짝수는 선택을 안 하든가 두 번만 선택한대. 그럼 짝수는 2, 4, 6인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너 여기서 2, 4, 6 중에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 6이요? 그럼 만약에 6을 택할 거면 몇 번 쓰라는 얘기야? 2번. 난 4 싫어. 4 안 쓸 거야. 그럼 2도 만약에 쓴다? 그럼 무조건 2개를 쓰라는 얘기야.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거 7개야. 그치? 그럼 몇 개 뽑아야 돼? 5개.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나열을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 볼게. 그냥 바로 안 풀리면 그냥 무조건 분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안 풀리면 그냥 무조건 분류. 그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냐니까 이런 어떤 습관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문제는 되게 잘 나오는 난이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홀수가 있고 그다음 짝수가 있어요. 분류를 되게 깔끔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네가 너네에 맞는 방법으로 분류를 해서 깔끔하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러면 짝수는 무조건 뭐냐면 2개씩 선택하고요. 홀수는 아예 한 번씩만 가는 거야. 그러면 좀 큰 걸로 짝수는 2개까지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3개 고르면 6개가 나와버리니까. 그럼 짝수를 고를 수 있는 개수는 2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두 개를 골랐다는 건 여기 있는 이만큼 여기 숫자가 4개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5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홀수를 한 개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짝수를 하나만 선택했어요. 사전식 배열이 제일 깔끔하긴 해. 자, 하나만 선택하면 2개가 이미 날라갔으니까 남은 개수는 3개야. 선생님 여기 0이고 여기 5이네요. 죽여버리겠어요. 다 불가능. 완전 불가능이죠?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딱 몇 개밖에 없냐면 여기 1번, 저기 2번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돼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는 섞이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각각 구해서 더해줄 거다가 이 문제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어떤 그 접속사를 갖다 쓸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사실 따져보면 그것만 할 줄만 끝이야. 자, 그러면 이런 건 짝수 2개를 골라야 돼. 짝수 2개. 그럼 저 3개 종류 중에서 2개를 고른다라고 볼 수. 그럼 짝수만 2개 고를 수 없잖아. 홀수 하나 골라야 돼. 그럼 짝수만 고르고 집에 가면 안 되니까 곱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안 끝났으니까. 안 끝나면 곱하기라 그랬어. 자, 그러면은 3개 종류 중에 한 개를 택해요. 그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아까 말했지만 만약에 아까 우리가 6을 택하고 2를 택했어요. 그럼 이쪽은 숫자가 여기 6하고 6하고 2하고 2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 1, 3호 중에 땡기는 숫자 있어요? 1이요? 아, 그래요. 자, 1, 그러면 1. 돼요?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런 게 이만큼의 개수만큼 존재하는 거야. 9가지의 그 경우의 수만큼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이거를 결국은 마지막에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나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 나열할 수 있는 경우도 곱해주는 거지. 안 끝났으니까. 뽑기만 하고 나열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뭐냐면 나열하는 방법만큼을 곱해줘야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돼요? 6팩 나누기 2팩 2팩이다. 2팩 2팩. 그죠? 이게 이제 1번의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1번의 경우. 그러면 이제 2번의 경우는 이거야. 짝수 한 미쳤나봐요. 그죠?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그죠? 초반에 알려주네요. 여기 5팩. 5팩.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여기는 이제 한 종류, 세 종류니까 얘는 굳이 말하자면 31 곱하기 33인 거죠. 얘는 뭐 다 쓰는 거니까. 그냥 뭐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짝수는 2개 나오니까 만약에 6이 2개 있다라고 하면 그 홀수는 다 나와요. 1, 3, 5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가 되고 5팩 나누기 이번에 똑같은 거 2개밖에 없으니까 2팩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을 더해주면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거를 원래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를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분류를 잘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기본적으로 모든 거의 문제는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분류를 할 것인가냐에 따라 굉장히 풀이가 바뀔 수가 있어요. 못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런 방식이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릿수가 있어. 세 자릿수를 만드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전체가 1, 2, 3, 4, 5, 6, 7이 있어요. 5, 6, 7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만약에 쓸 수 있는 게 1하고 2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쓰지 않죠. 좀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해보죠. 여기는 1하고 2하고 3하고 4를 쓸 수가 있고 여기는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을 쓸 수가 있어요. 돼요? 근데 같은 숫자는 절대로 올 수가 없대요. 각자리의 숫자가 같은 건 절대 올 수 없어. 그러니까 111 이딴 거 안 되는 거야. 112 이런 거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이렇게 그 세 자리 자연수의 어떤 그 나열하는 방법수를 구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래? 111 안 되네. 123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셀 거예요. 짜릿하죠, 그죠? 잠 안 올 때 하면 참 잘 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지?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처음에
이건 뭐죠? 처음에 이쪽에서 갈 수 있는 게 이쪽은 두 가지가 되는 거고, 그죠? 이쪽에서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1, 2를 제외한 여기서 뭔가를 뽑았잖아. 1, 2 중에 하나 뽑았을 거 아니야 반드시. 그럼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를 뽑으니까 세 가지고, 이쪽은 분명히 여기서 뭔가 두 개가 날아갔을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네 개 중에 하나니까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잘 안 틀린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여기가 1, 2, 3, 4, 5, 6이 있고, 여기가 1, 2, 3, 4고요. 여기가 1, 2. 정답률이 반으로 떨어진다. 똑같은 규칙으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어우 쉽네. 뭐 이렇게 6. 어우 자 여기지. 그죠? 그 순간 분류가 돼요. 왜요? 왜? 이쪽 라인을 골랐을 수도 있고 이쪽 라인이 아닌 걸 골랐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걸로 해서 얘를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얘까지는 괜찮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 귀찮아요. 뭐지? 그럼 여기서 또 분류가 돼요. 미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자. 우리가 곱셈을 쓴다. 곱셈을 쓸 때는 얘는 순서에 신경 써서 순서에 신경 쓸 수 없어. 어차피 다른 형태야. 그러니까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순서를 신경 쓰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걸 쓰든 상관없어. 사실 따져보면 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얘를 만들고 그 다음 얘를 만들어도 숫자는 만들어지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바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쓸 때 먼저 뭐를 보냐면 반대로 바꿔서 얘를 먼저 쓰고 시작을 하자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이쪽이 3이 되고 이쪽이 4가 된다는 이야기. 어차피 똑같은 거야 결국은. 돼요? 그냥 바꾸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뭔가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곱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안 끝나면 곱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순서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뭐를 먼저 하든. 그러니까 그게 확률에서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통 이거는 줄 세우기를 얘기할 때 나오는데 그게 반드시 뭐 앞에서부터 따로따로 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자 분류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분류하는 방식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자 그럼 이제 중복순열만 좀 빨리 하고 끝내죠.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원순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순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곱셈의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뭐 아예 순서를 따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순서에 얽매이다가 문제를 못 푼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좀 적합할 수 있는데 애들이 이게 가장 그거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몰빵 가능이야. 몰빵이 가능하다. 이러면 중복.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같은 종류로 얘를 그냥 몰빵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돼서 중복 순열이니까 뭔가 어떤 순서를 나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얘는 중복을 허용하여, 중복 허용해서 이쪽 얘는 뭐냐면 r개를 뽑아, 힘들어, 뽑아 나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복 순열이겠죠. 그죠? 이게 중복 순열이겠죠. 자, 근데 그렇다 쳐요. 그럼 여기 만약에 1, 2, 3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5자리, 뭐 4자릿수를 만드는데, 그럼 얘는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1, 2, 3이 있는데 자릿수 4개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빠르지. 여기 3가지, 저기 3가지,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연결하는 거는 곱하기로 연결합니다. 안 끝나니까. 돼요? 그죠? 그럼 서로 다른 3개 중에 자 4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보통 파이라고 써. 파이? 장담을 하자면 니네 이거 신경 안 쓰잖아요? 이거 잘 못 쓴다. 내가 내 경험상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주관식에 3파이 4가 얼마인가라고 문제가 나오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3파이 4인가? 한 파이가 나왔어. 가장 애들이 약한 건 이거야. 이게 3의 4승이었나 4의 3승이었나 이러고 앉아있더라고. 어떻게 찍어서 맞췄대? 그게 대단한 거 같아. 3의 4승이에요. 3의 4승. 3의 4승. 얘들아. 그래서
그러니까 n 파이 r인데 얘는 그냥 n의 r승이야. n의 r승. n의 r승. 그러니까 은근 헷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제일 헷갈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낸 거지. 교육청이었던 것 같아. 평가원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최근 시험이었어요. 진짜 고3 시험 보다 보면 뭐 요거 아마 있었을 거야. 근데 분명히 모든 그 워딩을 다 알고 있어요. 2학년이었나 3학년이었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 작년 거 10월인가? 작년 그 정도쯤? 11월인가 10월인가 그때쯤 모의고사에 요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뭔지 몰라서 틀린 애도 있고 근데 물론 배점은 적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얘는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가 틀리는 걸로 보아해서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냐면 누가 n이고 누가 r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n이고 누가 r인지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얘는 사실 응용해서 보면 알겠는데 좀 약간 함수 같아요. 함수. 정의역과 어떤 그 공역과 치역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함수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은 함수 관계니까 구별되는 것을 이건 아마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야. 구별되는 것에 분배한다. 이렇게 됩니다. 구별되는 것을 분배한다. 그러니까 1, 2, 3, 4, 5를 뭐 A, B, C, D, E, F 이런 거에 분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가 정의역 쪽에 쓰는 거고 누가 이렇게 공역 쪽에 쓰는가를 가지고 그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식. 그래서 그냥 함수의 개수를 센다라고 생각하면 얘도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니까 여섯 가지고 여섯 가지고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6의 5승이기 때문에 그럼 이쪽 같은 경우는 얘는 6파이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사실 근데 이런 형태는 거의 안 써. 애들이 틀리는 이유는 이런 공식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그냥 6의 5승인지만 잘 알면 됩니다. 그럼 사실 그럼 얘가 그냥 6파이 5에 얼렁부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것보다 어떤 게 이쪽에 오고 어떤 게 이쪽에 오는가를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얘 약간 되게 유명한 건 이런 거거든요. 혹시 편지 쓰나요? 요즘은 더 안 쓰죠. 혹시 편지 쓰니? 아 생일 때? 아 그치. 남자애들도 생일 때도 안 쓰잖아. 그냥 그지? 너 생일빵이나 맞아라. 여기 앞자리 뭐죠? 이렇게 그지? 편지를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래서 우체통이 요즘 없지? 있니 혹시? 우체통 없지 그치? 옛날에 우체통 있었다? 편지 보내면 어땠어? 우표가 150원인가 그랬어.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그렇게 자 속으로 저 틀다 그치? 딱딱딱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어떤 거냐? 사람 4명이 사람 4명 그러니까 A, B, C라고 했어. A, B, C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자 이쪽은 우체통 5개에 넣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 이제 서로 다른이라고 서로 다른 우체통 5개 이렇게 넣는 방법 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 4명도 구별이 되고 우체통도 구별이 돼요. 다음 시간에 중복 조합을 하면 구별되지 않는 것을 구별되는 것에 집어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굉장한 그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면 알겠지만 이거 있죠. 생각보다 이것도 이런 워딩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 시간에 보면 구별되지 않는 것을 구별되는 것에 이렇게 분배하는 게 좀 중복 조합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맞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중간 첫 번째 기억, 니은, 지금, 일. 그래서 이게 약간 첫 번째 그걸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되고, 그러니까 예전엔 4개가 있었어요. 자연수의 분할이랑 집합의 분할까지 있어가지고 4개를 가지고 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2개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통 여기 있는 얘를 기명투표라고 해요. 기명투표. 그러니까 이름 써서 투표하는 게 기명투표고, 이름 쓰지 않은 거 무기명투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돼요. 대표적인. 물론 어차피 얘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목요일날 할 거야. 이거는 목요일날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을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약간 순서가 존재하는 거죠. 순서 그죠? 순서가 존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우측한 5개. 그럼 얘는 2개 중에 하나겠지. 여기서 이제 이거 나올 거거든요. 단,
빈 우체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이 되게 엄청난 힌트야.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빈 우체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자, 그럼 이렇게 딱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가장 빈 우체통. 그럼 선택의 주체가 누군지가 중요해. 선택의 주체. 선택의 주체. 함수에서 선택의 주체는 정의역이야. 정의롭게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러면 안 되잖아. 나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모두 하나씩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고, 그럼 선택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이 주체야. 사람이 주체. 돼요? 그래서 나 옛날에는 능동수동 이랬거든 선생님이. 야, 그럼 다 사람을 능동이라고 두겠지. 그럼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세요. 이거 빈 우체통. 그럼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 선택의 주체가 이때 사람이야. 선택의 주체. 선택의 주체가 사람인 게 중요해. 이게 사람이야. 그럼 정의역 자리에 A, B, C, D가 들어가는 거예요. A, B, C 정의역 자리. 그럼 여기에 있는 그 공역 자리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우체통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체통이 비어 있을 수 있어. 비어 있을 수 있다. 그럼 함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도 되거든. 그리고 몰빵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보고 빈 우체통이 있다고 하면 몰빵이 가능하네? 몰빵 가능. 이렇게 돼. 몰빵 가능.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쪽은 중복이라는 포커스가 들어간 중복이라는 포커스. 몰빵 가능이 중복이야. 결국.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중복이 들어가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럼 어쨌든 나열하는 거니까 중복 순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되고, 그럼 얘는 A가 갈 수 있는 건 5가지, 5가지니까 이쪽은 5파이 4다. 돼요? 이게 제일 헷갈리는데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또 분명히 능동수동 맞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 사람이 짱이네? 사람 짱짱네? 이래요? 그리고 이걸 강렬하게 틀리죠. 초콜릿을 사람에게 나누어줘. 5종류의 초콜릿을. 자, 사람이 4명 있대. 돼요? 또 5파이산이 4파이온이 말하면 사람이 주체네? 사람이 짱이다 이런 소리죠? 여기서 5개, 그러니까 5파이4 이랑 똑같겠다? 라고 쓰고 틀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자 이렇게 갑시다. 단 초콜릿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은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이렇게 나오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보통 이렇게 나왔어. 한동안 계속. 그리고 쭉 나올 거야. 자 그러면 그리고 요즘 한창 유행했을 걸. 초콜릿 나오고 뭐 나오고 막 사탕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 거 한창 유행했을걸요? 자 그래서 아마 뭐 이쪽 부분 보시면 그런 게 나오긴 할 텐데 그 14번 같은 거 있잖아. 이게 기본이긴 해요. 가장 기본인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을 텐데 뭔가? 나 이거 어려워서 뺐나 보다 그런 거지. 하여튼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 조합 쪽에 가서 좀 나오긴 할 거니까 좀 더 제대로. 2단원 같은 거 보면 2단원에서 그 막 51번 같은 거나 49번 같은 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76, 77 뭐 이런 거 79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요즘 한참 유행하던 거란 말이야. 약간 이제 그런 게 약간 얘랑 연관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역 쪽에 들어가는 게 누구고 치역 쪽 혹은 뭐 여기 공역 쪽에 들어가는 게 누구냐고 생각하면 이쪽이 사람이 에밀리가 초콜릿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에 1,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 초콜릿을 뭐 선택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선택의 주체가 누구. 그래서 이쪽은 4의 5승이니까 4파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N이 누구고 R이 누군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된다는 거예요. 중복 수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선택의 주체가 누군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고 무조건 사람이지 않다는 얘기야. 그죠? 무조건 사람인 거 아니야, 능동이.
그러니까 얘는 주체가 초콜릿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이라는 여기 있는 조건을 잘 보시고 어떤 식의 조건이 나왔는지를 좀 정확히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돼요? 알겠죠? 사이언스가 지났어 지금. 자,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 좀 쉬었다가 네, 그 간단하게 문제 몇 개 풀고 바로 원수열까지 하면 끝이에요 오늘. 알겠죠? 자, 쉬었다 합시다.